입니다. 아이를 나중에 이제 방향성을 얘기를 했어요. 아이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짝꿍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인사도 좀 하시고, 예.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한 20년 뒤 이야기지만, 행복한 아이. 또 어떤 아이? 자립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또 어떤 아이? 다른 아이. 보통 부모님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잘만 키워도요, 사실 얘네들의 그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 독립해야 돼요? 몇 살에 독립시키실 거예요?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몇 살? 20살?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20살에 독립하셨어요? 아니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은 언제 독립하셨어요? 몇 살에? 30 넘어서. 나이를 따졌을 때. 아니, 나는 30 넘어서 독립했는데 애들을 20살에 내보내려고요? 근데 그렇다고 애들을 그럼 30까지 키우실 거예요? 끔찍하죠?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키운다면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언젠가는 독립해서 혼자서 자기 스스로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꿔 말하면 뭘까요?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독립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완벽하게 독립을 한 시기가 23살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에 4학년 2학기 때쯤에 취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때 아예 독립을 해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사실 저희 부모님 되게 독하게 키우셔가지고 독립하면서도 그 집 보증금조차도 돈을 빌려주셨어요. 돈을 빌려주시고 그걸 갚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생각을 했을 때 4학년 2학기 때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매일 받았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집 가난하다였었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왜 중학교 2학년 때 브랜드 신발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한 2주간을 쫄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엄마 이것 좀 사줘 2주를 쫄랐더니 우리 엄마가 가계부를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너희 아빠 월급이 얼만데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가, 그리고 세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적금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은 매달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걸 언제 메꾸냐면, 아빠가 보너스를 타고 오면 그걸 메꿔서 살기 때문에 네가 그걸 사달라고 하면 다 빚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달라고 하면 그게 다 빚이라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브랜드 신발이나 브랜드 옷을 사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착했나요? 착했나요? 네. 그리고 나서도 그 습관이, 그때 제가 되게 강렬했었나 봐요. 그때 그거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브랜드 옷을 백화점 가가지고 제값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물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욕이 사라지면서 제가 명품에 한참 물욕에 있었던 때가 20대 초반에, 그 돈을 벌 때 초반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되게 허무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돈 20만 원 줄게. 이거 갖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는 밥값하고 차비다. 그러면서 이거를 넘어가는 거는 네가 알아서 벌어라. 왜냐면 우리 집 가난하거든. 네가 쓰고자 하는 걸 다 쓸 수 없거든, 우리 집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20만 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차비하고 밥값으로 딱 떨어지더라고, 한 달이.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 공부를 못 할까봐 우리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장학금 받아라. 그러면 그 돈 너한테 줄게.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장학금도 꽤 받았었어요.
대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IMF가 지난 이후라서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아빠 빼먹다. 네가 취직하고자 한다고 해서 나한테 부탁한다고 나는 취직을 시켜줄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그래도 우리 아빠 뭔가 좀 능력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정말 막 수백 개 이력서 넣어가지고 간신히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딱 하자마자 저희 엄마가 취직하고 나서 저를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네가 받는 월급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너 시집갈 때 돈 모아서 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돈을 보내지 않아 놓고 나중에 시집갈 때 돈 달라고 하면 줄 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3살에 완벽하게 독립해서 내가 그 미래에 가져가야 될 이런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실하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디 다니셨냐면 한국도로공사 다니셨어요. 괜찮죠? 네, 제가 한국도로공사가 그렇게 괜찮은 회사인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30 넘어서. 왜냐면 30 넘어가지고 제가 한국도로공사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입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 공기업에다가 처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지. 제가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한 줄 알고 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키울 때 자식이 3명입니다. 오빠하고 저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 3명한테 뭘 가르치셨냐면 태어나서 자라는 내내 뭘 가르치셨냐면 네가 23살이 됐건 그 나이가 돼서 네가 자립할 때가 돼서 자립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엄마 아빠는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네가 알아서 네가 먹고 살 거 알아서 해놓고 네가 돈 벌 거 네가 알아서 해놓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아라. 하다못해 제가 첫 직장이요 좀 좋은 대기업이었어요. 운이 좋게 되게 잘 들어갔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저희가 대전 사람이라고 그 면접관이 대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되게 웃기죠. 근데 거기에 가면요 그 취직할 때 인보증이라는 걸 세우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것도 야 가족끼리 보증 서는 거 아니다. 너 혼자 망해라. 보증보험으로 가라. 보증보험에 가가지고 떼가지고 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그걸 합의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콩짝이 너무 잘 맞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이 합의를 딱 해서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게 독립을 하면 부모가 지원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아이는 아이대로 살 수 있게 그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아예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하나 독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몇 년간을 가르쳐야 되냐면 20년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 20년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요것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생활 태도와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 맺는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